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저는 막무가내로 굴던 시모와 절연을 한 지 3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무엇보다 가족을 중시했던 제가 절연까지 하게 된 사연 함께 들어주시겠어요? 저와 남편은 오랫동안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었어요. 오랜 연애를 바랐던 건 아니었지만 양쪽 다 형편이 녹록지 않았던 터라 미루다 보니 늦어진 결혼이었죠. 하지만 늦어진 보람도 없이 결혼식을 올리던 당시에도 저흰 여전히 힘들었고, 그렇다 보니 자연스레 시댁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1, 2년가량 시댁에 지내며 돈을 더 모아 분가를 하기로 했었던 거였어요. 그 당시 시부께서 돌아가신 지도 얼마 되지 않아 시모 역시 저희의 합가를 환영하시는 분위기였고, 그렇게 나름 괜찮은 분위기에서 시작된 시댁살이었어요. 그래서 안심이라는 걸 했던 제 탓이었을까요? TV에서나 보던 시집살이가 예고도 없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당시 자녀 계획은 일단 뒤로 미뤄뒀던 터라 저는 보다 편한 마음으로 회사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적금, 생활비, 용돈, 그 빠듯한 생활 속에서도 일정 금액을 친정엄마에게 주고 있었는데 그걸 우연히 시모가 알게 되었고 거기에서부터 시모의 핀잔과 막말이 시작되었어요. 너 정말 네 친정에 돈 주고 있니? 아, 네. 어떻게 아셨어요? 어제 너랑 네 남편이 하는 말 우연히 들었다. 너는 시집도 온 애가 왜 친정에 돈을 주는 거야? 아, 그게 엄마가 몸이 좋지 않으셔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언니랑 저랑 조금씩 보태드리기로 했어요. 당시 친정엄마는 몸이 좋지 않으셨어요. 병원에 다니고 계시긴 했지만 이렇다 할 병명도 없었고 그렇게 마땅히 할 수 있는 치료가 없는 상태였죠. 상황이 그러하자 엄마는 일도 할 수 없었고 언니와 제가 조금씩 보태 생활비를 마련해주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모든 건 남편과 합의된 상황으로 저희가 결혼하기 전부터 남편과 이야기를 나눠 남편이 흔쾌히 허락한 일이었죠. 뭐야? 아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내 아들이 힘들게 번 돈으로 내 집에서 편하게 사는 그런 주제에 네가 왜 너한테 도움 하나 안 주는 친정에다 돈을 가져다 주니? 난 절대로 그 꼴은 못 보니 앞으론 친정으로 한 푼도 새나가는 일 없도록 해라. 알겠니? 어이가 없었어요. 친정을 돕는 건 제가 번 돈으로 그것도 형편껏 능력껏 돕고 있는 것이었고 그렇다고 제가 친정을 돕는다고 해서 시모에게 주는 생활비를 나 몰라라 하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남편과 저 정확히 반반씩 모아 시모에게 생활비를 주고 있었는데 이런 사실을 뻔히 아는 사람이 저런 말을 하니 억지에 가깝다는 생각밖엔 들지 않았죠. 생각 같아선 그런 억지가 어디 있냐고 따지고 싶기도 했지만 그러진 않았어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남편이 도와주기도 했고 어찌되었든 형편이 되지 않아 시댁에 얹혀 사는 건 맞으니 괜한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였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 엄마에게 용돈을 드리는 날이 되었고 전 다른 날처럼 방에서 봉투에 돈 봉투를 챙겨 친정으로 가려고 나서려던 때였어요. 어디선가 나타난 시모가 제 앞을 떡하니 가로막고 비켜주지 않는 것이 아니겠어요? 어머님, 왜 이러세요? 저 지금 나가봐야 하는데 좀 비켜주세요. 너 지금 어디 가니? 네 친정에 돈 주러 가는 거 아니니? 내가 지금 비켜주면 내 아들이 힘들게 번 돈 네 친정에다 고스란히 갖다 바칠 거 아니냐? 나는 절대 못 비켜줘. 그런 억지가 어디 있어요. 이 돈 그이가 번 돈이 아니라 제가 일해서 번 제 돈이에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께 생활비를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생활비랑 용돈까지 드리고 있잖아요. 그 돈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잘만 받아 쓰시면서 왜 저희 엄마한테 주는 돈은 안 된다고 하세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야. 하여튼 난 더는 아까운 내 아들 돈 낭비하는 꼴은 못 봐. 시모는 제 말을 아예 듣고 있지 않았고 앵무새처럼 같은 말만 반복한다 싶더니 제 가방마저 뺏어 들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가방을 되찾으려 문을 열어보았지만 이미 문은 잠겨 있었고 주먹으로 문을 두드려 봤지만 돌아오는 것은 침묵뿐이었어요. 어머님, 정말 왜 이러세요?
제 가방 빨리 돌려주세요. 이 문 좀 열라고요. 애도 아니고 다 큰 어른이 이런 행동을 하니 한 대 쥐어팰 수도 없고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하는 수 없이 근처에 잠시 볼일을 보러 간다던 남편에게 연락을 했고 남편은 생각보다 빨리 집으로 돌아와 주었어요. 저에게 대충 상황을 전해들은 남편은 저보다 더 화가 나 있었고 주방으로 들어가더니 열쇠를 찾아와 시모 방문을 열어버렸죠. 엄마, 정말 왜 이러세요? 얼른 이 사람 가방 돌려주세요. 얼른요. 이게 다 너를 위해서 이러는 거야. 여자가 친정에 돈 갖다 바치기 시작하면 집안 망하는 건 순식간이야. 네가 알긴 알아? 시모는 말도 안 되는 억측을 내세우며 고집을 피우기 시작했고 남편은 그런 시모의 모습에 더 큰 화를 내며 고함을 질렀어요. 말은 똑바로 하세요, 어머니. 이게 어떻게 저를 위한 일이에요? 이건 그 누구도 위한 일도 아니라고요. 그리고 어머니도 용돈 받으시잖아요. 그것도 저하고 이 사람한테 다 받고 계시면서 왜 장모님께 드리는 용돈을 그렇게 반대를 하세요? 아니, 반대하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돈, 이 사람 돈이에요. 저도 간섭 안 하는 이 사람이 고생해서 번 이 사람 돈이라고요. 너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니? 시집온 며느리가 친정에 돈이나 갖다 바치는 꼴을 내가 그냥 보고만 있으라니 말이니? 어머니도 용돈 받으시잖아요. 어머니도 저한테나 이 사람한테나 용돈 받고 계시면서 왜 장모님 드리는 용돈은 한사코 반대하시냐고요. 다 됐고 어머니가 이렇게 싫다고 하시니 처가해 주던 용돈 이제 드리지 않을게요. 대신 어머니께 드리던 용돈도 앞으로 없을 겁니다. 이 사람도 저도 더는 어머니께 생활비 빼곤 일체 돈 드리는 일 없을 거라고요. 남편의 말에 시모는 그건 또 싫은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더군요. 도대체 이게 무슨 난리인지, 친정 부모님 용돈 드리는 일이 이렇게나 난리를 부릴 일인지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에게 시모에게서 뺏은 가방을 건네주더니 대신 사과를 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진짜 면목이 없다. 내가 대신 사과할게. 미안해. 어? 아니야. 당신은 괜찮아? 난 괜찮아. 얼른 가봐. 장모님 기다리시겠다. 가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좋은 시간 보내다 와. 여긴 걱정하지 말고. 남편은 이렇게 저의 등을 떠밀어 주었고 전 그 덕분에 그 난리통에서 벗어나 매달 그러했듯이 엄마와 시간을 보내다 용돈을 드리고 올 수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남편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고 시모는 우물쭈물하며 잘 다녀왔냐고 하더라고요. 차마 미안했다고 말할 수 없어 저러나 보다 했던 전 시모의 인사를 받아주었고 그렇게 사건이 일단락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시모는 제 생각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더군요. 다음 날 저는 어김없이 회사에 출근했고 일을 하고 있는데 엄마에게서 연락이 오더군요. 회사 앞인데 잠시만 볼 수 있겠냐고요. 불안했어요. 회사 앞으로 찾아온 적은 없었던 엄마인데 약속도 하지 않고 갑자기 찾아온 건 좋은 일은 분명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아니나 다를까 급하게 일을 처리하고 만나게 된 엄마의 표정은 좋지 않더군요. 애써 괜찮은 척 웃어 보이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회사 앞까지 다 오고. 그게 이거 다시 받으렴. 그리고 앞으로 엄마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동안 고마웠어. 엄마가 망설이며 내민 것은 다름 아닌 제가 어제 드렸던 돈 봉투였어요. 그 순간 시모의 얼굴이 제 뇌리에 스치더군요. 혹시 우리 어머님 엄마한테 연락했어? 그래서 이러는 거야? 아니야. 사돈이 왜 나한테 전화를 하니? 그냥 엄마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시집도 갔는데 계속 친정 돕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래. 엄마는 한사코 아니라며 손사래를 쳤지만 아닌 게 아니라는 확신이 들더군요. 그 순간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라 눈물이 다 나오려고 하더군요. 도대체 엄마가 무슨 죄가 있다고 전화까지 해서 엄마가 저런 표정을 짓게 만드는 것인지, 도대체 얼마나 심한 말로 난리를 부렸으면 엄마가 회사까지 찾아와 저렇게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는 것인지요.
엄마, 일단 이건 받아. 아니야, 정말 괜찮아. 엄마 돈 있어. 그렇게 봉투가 오가기를 여러 차례 전 그 봉투를 엄마의 가방에 넣어주곤 회사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곱씹고 또 곱씹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란 생각이 들었던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오늘 회사로 엄마가 찾아왔었어. 장모님이? 왜? 무슨 일 있으시대? 어제 드린 용돈 봉투 가지고 왔더라. 이젠 용돈 필요 없다고 하면서. 어? 갑자기 왜? 무슨 일이야 이게? 내 생각에 어머님이 엄마한테 연락한 것 같아. 일 방해된다고 회사에 찾아오기는커녕 일하는 시간엔 전화도 안 하는 사람이 우리 엄마야. 그런 엄마가 회사 앞까지 찾아와서 돈 봉투를 주고 갔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어머님밖에 없어. 아, 진짜 왜 그러시나 모르겠네. 어제 그렇게까지 말했는데. 아, 진짜. 일단 알겠어. 내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당신은 잠자코 있어봐. 그나저나 당신 많이 속상했겠다. 장모님도 그렇고. 당신이 장모님께 연락해서 잘 좀 풀어드려. 알겠지? 알겠어. 제 말을 들은 남편은 저보다 더 화가 나 있었고 전 남편에게 맡겨보기로 했어요. 제가 나서 시모와 다툼이 일어나는 것보단 남편이 나서는 편이 여러모로 나을 테니까요. 그렇게 퇴근 시간이 되고 집으로 돌아가니 난리가 났더라고요. 시모는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고 있었고 남편은 한 번도 보지 못한 잔뜩 화가 난 모습으로 서 있었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집으로 들어갔고 저를 발견한 시모는 다짜고짜 제 머리채를 잡고 사정없이 흔들기 시작했어요. 내 인연, 네가 다 이렇게 만들었어. 네가 내 아들하고 내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작정을 한 게야. 어디서 요망한 것이 못된 것만 배워서 나하고 내 아들 사이를 이간질하게 해. 이 나쁜 년, 따끔한 맛을 봐야 앞으로 그 입을 함부로 안 놀리지? 입에 담지 못할 욕까지 하며 제 머리를 사정없이 흔드는데 정말 거짓말 하나 보태지 않고 별이 다 보이더라고요. 무슨 힘이 그렇게나 센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시모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죠. 갑작스런 상황에 크게 당황한 남편이 안간 힘을 쓰며 시모를 제지해준 덕분에 저는 가까스로 시모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죠. 시모는 정신이 나가버린 사람처럼 씩씩거리며 끊임없이 저에게 욕설을 내뱉고 있었고 그런 시모의 양쪽 어깨를 붙잡은 남편이 다시 한번 정확히 시모에게 일러주더라고요. 어머니, 일이 이렇게까지 된 건 다른 누구의 탓도 아닌 어머니 때문이에요. 어머니의 그 못된 심보 때문이라고요. 어떻게 장모님께 전화까지 해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장모님이 무슨 잘못을 하셨다고요? 앞으론 저 사람이 번 돈으로 뭘 하든 왈가왈부하지도 마세요. 아시겠어요? 아니 도대체 어머니가 무슨 권리로 저 사람이 번 돈에 간섭하시려고 하세요? 그리고 장모님께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제가 어머님 대신해서 사과도 다 했으니 앞으로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장모님께 연락하지 마시라고요. 뒤늦게 안 사실인데 알고 보니 남편은 저와 전화를 끊은 후 엄마에게 전화를 해 죄송하다며 연신 사과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덕에 엄마도 마음이 많이 풀리고 안심도 되셨다고 하시고요. 하여튼 남편의 단호한 말에 시모는 남편에게 뭐라고 할 순 없었는지 저를 노려보며 갖은 욕설을 뱉어냈고 그런 시모에게 남편은 마지막 경고를 날려주었습니다. 이 사람한테 욕도 하지 마세요. 이 사람이 뭘 잘못했다고 어머니께 그런 심한 욕을 들어야 해요? 어머니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저랑 이 사람 당장 이 집에서 나갈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런 일 다신 없도록 해주세요. 저의 손을 맞잡은 남편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 언행만큼은 단호했고 단호한 남편은 저를 그대로 데리고 방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렇게 한 차례 폭풍이 몰아치고 난 후 한동안은 조용했어요. 물론 시모의 말도 안 되는 트집과 쉴 새 없이 걸려오는 전화가 피곤하긴 했지만 그 정도는 참을만 했어요. 적어도 돈 때문에 시비를 걸어오는 일이 없으니 살만하다 싶더군요. 그러던 어느 주말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엄마에게 전화가 와 받았더니 병원이라고 하며
환자분이 쓰러지셨다고 빨리 병원으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눈앞이 깜깜해진다는 말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남편은 저를 데리고 바로 병원으로 갔고 병원에 가보니 다행스럽게 엄마는 괜찮더라고요. 저희의 우려와는 달리 엄마는 빈혈로 쓰러지신 것이었고 한동안 약만 드시면 괜찮다는 말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저희는 엄마를 집에다 모셔다 드리고 집으로 돌아왔고 시모는 저희가 들어서자마자 눈을 반짝이며 어떻게 됐냐고 물어오더군요. 시모의 물음에 제가 괜찮다고 말하려는 찰나 성질 급한 시모의 입에서 정말 경악스러운 말이 흘러나오더라고요. 아우 답답해. 그래서 언제 죽는다고 하더니 얼마나 남았대? 이게 무슨 말인가 싶더군요. 멀쩡히 살아서 집까지 모셔다 드렸는데 언제 죽느냐니, 얼마나 남았냐뇨. 시모의 미친 소리에 저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어머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세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시냐고요? 저희 엄마가 왜 죽어요? 저희 엄마 안 죽어요. 사돈 죽는 병 걸린 거 아니니? 왜? 계속 몸이 안 좋다고 했었잖니? 병원에 가서 검사해도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이상하게 계속 좋지 않다고 그랬었잖니? 어머님, 멀쩡한 사람한테 죽는 병이라니요. 말이 너무 심하시잖아요. 농담이라도 그런 말 하지도 마세요. 저는 그야말로 노발대발하며 팔짝팔짝 뛰었고 남편은 너무 어이없는 상황에 화조차 내지 못하고 멍하게 있더라고요. 아니면 됐지. 뭐 그렇게 화를 낸다니? 애 떨어질 뻔했다 얘. 그 순간 정말 이대로는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대로 얼굴 보고 살다간 화병으로 제 명에는 못 살겠다는 생각이요. 그래서 전 짐을 싸려고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고 문고리를 잡는 그 순간 제 뒤통수로 더욱 경악스러운 말들이 날아와 꽂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네 엄마 보험은 드셨니? 혹시 없으면 내가 소개 좀 해줄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니? 미리미리 준비해두면 좋지 않겠어? 보험, 좋죠. 좋다고요. 미리 준비하면 좋고 들어놓으면 만약에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걸 왜 시모가 하필 이런 타이밍에 걱정을 하는 것인지 이해도 되지 않을 뿐더러 그 시꺼먼 머릿속이 훤히 보여 정말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시모를 향해 다시 한번 꽥 소리를 질러버렸고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남편도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어머니, 제발 좀 그만하세요. 저희 사정도 그렇고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해서 웬만하면 참고 살아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네요. 저희 이 집에서 나가겠습니다. 뭐? 분가를 하겠단 말이야? 아니 아들, 난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을 뿐이야. 그게 그렇게나 큰 잘못이니? 네가 날 버리고 이 집을 나간다고 할 만큼? 시모는 도리어 저희가 이상하다는 듯 몰아세우기 시작했고 그런 시모의 말을 듣던 남편은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지 대꾸도 하지 않고 간단한 짐을 챙겨 저를 데리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렇게 갑작스럽게 시댁을 나오게 된 저희는 친정으로 가게 되었고 그 이후 시모에게 연락이 오긴 했지만 전 모든 연락을 다 무시해버렸어요. 그렇게 제가 모든 연락을 무시해버리자 회사 앞까지 찾아와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어머님, 여기까지 무슨 일이세요? 부모 자식 간 영 끊게 해놓고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보러 왔다. 그래, 좋으냐? 중간에서 이간질해서 내 아들만 데리고 쏙 나가니까 아주 속이 시원하냐? 이런 나쁜 것 같으니라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내 아들을 뺏어가? 시모는 주변의 시선을 의식한 듯 큰 소리를 내며 저를 몰아세우기 시작하더라고요. 모르긴 몰라도 저에게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게 만든 나쁜 년이라는 낙인이라도 찍고 싶은 모양이었어요. 시모의 계획대로 저희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시모는 최대한 불쌍한 표정을 지으며 저를 보고 있더군요. 어머님, 오죽했으면 아범이 집을 나가자고 했겠어요. 어머님이 제가 친정에 드리는 용돈부터 시작해서 사사건건 다 걸고 넘어지셨잖아요. 그것뿐인가요? 멀쩡히 잘 살아 계시는 저희 엄마한테 뭐라고요? 언제 죽냐고요?
죽을 병 걸린 거 아니냐고요? 진짜 이것만 해도 기가 막히는데 보험은 드러났냐고요? 어떻게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을 상대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고요? 그거야. 평소에도 워낙 아픈 사람이었는데 병원에서 급히 연락까지 오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한 거 아니니? 그리고 내 말이 틀렸어? 보험이라도 들어놔야 혹시나 진짜 죽을 병이라도 걸리면 병원비라도 할 거 아니야. 생명보험까지 들면 저 세상 가면서 딸한테 크게 도움도 되고 얼마나 좋아? 내가 나 좋다고 그랬는 줄 아니? 다 너희를 위한 거야. 아무리 그렇다고 한들 산 사람한테 그런 말은 하면 안 되죠. 그리고 그게 어떻게 저희를 위한 건가요? 저희는요, 그런 돈 따위 바란 적도 없다고요. 그래, 그럼 그렇다고 치고 난 그저 정말 사돈 건강 상태가 궁금했을 뿐이고 또 상황이 그러니 보험은 드셨는지 궁금해서 물었을 뿐인데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이냐? 그게 내 아들이 내 연락도 받지 않을 만큼 큰 잘못이냐 이 말이다. 시모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몰랐고 끝까지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며 고래고래 소리까지 질러댔어요. 그런 시모의 고함에 구경하던 사람들은 동정심은커녕 저마다 수군대며 시모에게 손가락질을 하기 바빴죠. 그때서야 무언가 잘못됐음을 인지한 시모는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꽁지 빠져라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전 집으로 돌아가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알렸고 화가 머리끝까지 난 남편은 시모에게 연락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다시 한번 집사람 회사 찾아가서 그런 짓 하시는 날엔 어머니가 돌아가신다고 해도 찾아뵙지 않을 테니 그런 줄 아세요. 하나 있는 아들하고 영 끊고 싶지 않으시다면 두 번 다신 집사람 괴롭히지 말란 말이에요. 남편의 말에 고함을 지르는 시모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남편은 가차없이 전화를 끊어버렸고 그 뒤론 시모에게선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흰 부지런히 살았고 친정살이를 한 지 1년이 되던 해에 작지만 저희만의 보금자리를 얻을 수 있게 되었어요. 엄마는 진심으로 저희의 앞날을 빌어주셨고 저흰 새로운 집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잘 살아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퇴근을 하고 돌아온 남편의 표정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저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하고 생각하기엔 좀 더 심각한 표정이었고 넋이 조금 나간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전 무슨 일인지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죠. 여보, 혹시 무슨 일 있어? 당신 표정이 너무 안 좋아. 아, 그게 어머니랑 통화했는데 몸이 좀 안 좋다네. 당신도 알지? 어머니 당뇨 있는 거. 당뇨 합병증이 왔나 봐. 이건 또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이제야 좀 살만한데 합병증이라뇨. 시모는 평소에도 탄수화물과 믹스커피를 좋아했는데 두 가지를 입에 달고 살면서 관리도 하지 않고 운동도 하지 않으니 당연한 수순으로 합병증이 와버린 거였어요. 두 가지의 합병증이 온 상태였는데 손끝, 발끝이 화끈거리고 찌르는 듯한 고통을 느끼게 하는 신경병증과 신기능 장애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아, 당신 걱정이 많겠네. 합병증 그게 정말 무서운 거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그래서 어머니는 다시 같이 살았으면 한다고 하더라고. 아무래도 혼자서는 관리가 힘든가 봐. 그래서 당신은 뭐라고 했는데? 뭐라고 하긴 당연히 그건 곤란하다고 했지. 난 두 번 다신 어머니가 당신 괴롭히는 거 보고 싶지 않아. 그리고 어머니한테 더는 실망하고 싶지 않기도 하고. 남편은 꽤 단호했지만 그래도 내심 마음에 걸리는 듯 보이더군요. 저 역시도 그렇게나 미운 시모가 걱정이 됐는데 하나뿐인 자식인 남편은 오죽하겠나 싶어 고민하던 끝에 이렇게 말해주었어요. 여보, 나 솔직히 말하면 어머님이랑 다시 같이 사는 거 정말 싫어. 그런데 당신이 원한다고 하면 기꺼이 당신 뜻에 따를 거야. 난 어머님이 싫은 거보다 당신이 후회하면서 사는 게 더 싫으니까. 남편은 고민해보겠다고 했고 그날 이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남편의 결정을 기다렸어요. 며칠을 고민하던 남편은 아무리 생각해도 합가는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합가를 하는 대신 시댁에 자주 들리는 듯 하더라고요.
여보, 요즘 어머님 찾아뵙고 있지? 아무래도 합가는 아닌 것 같아서. 그렇다고 아예 모른 척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머니 상태도 볼 겸 자주 들리고 있어. 그러면 나도 같이 갈까? 가서 반찬도 좀 해드리고 청소도 좀 해드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어때? 마음은 고맙긴 한데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담당 선생님이랑 이야기 나눠봤는데 그렇게 심한 단계가 아니라서 관리만 잘하면 괜찮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괜히 가서 기분 상하는 일은 만들지 말자. 알겠지? 알겠어. 대신 내 도움 필요하면 꼭 말해줘. 그렇게 전 남편의 말대로 한 발 뒤로 물러나 지켜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무관심한 저의 태도가 시모의 마음에 들리 없었고 다시 연락이 오기 시작하더군요. 처음엔 그냥 무시하긴 했지만 몸도 좋지 않은데 계속 무시하려니 신경도 쓰이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걱정도 되어 전화라도 받는 날엔 정말 입에 담지도 못할 말들을 쏟아내더라고요. 넌 어떻게 시어머니가 아프다는데 연락 한 통이 없니? 죄송해요, 어머님. 아범이 본인이 알아서 하고 있으니 연락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넌 내 아들이 죽으라고 하면 죽을 거야? 어쩌면 그렇게 융통성이라는 게 없니? 이럴 땐 남편이 하지 말라고 해도 너 알아서 전화도 하고 찾아와서 얼굴이라도 비춰야지. 이 천하의 나쁜 년 같으니라고. 너 이딴 식으로 행동하다가 천벌받아. 알고는 있니? 어머님, 무슨 말을 그렇게 심하게 하세요? 네 행동은 생각도 안 하고 내 말만 심하다 싶니? 내가 주변에 다 물어봐도 너같이 독한 며느리는 없더라. 어디 시어머니가 아픈데 연락 한 통 안 할 수가 있어? 그러니 내 입에서 천벌 받는다는 말이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어머님이 이러니까 제가 연락을 받지도 않고 찾아뵙지도 않는 거예요. 뭐야? 어머님이 말끝마다 연연거리니까 제가 거리를 두고 지내는 거라고요. 어머님 같으면 욕먹을 게 뻔한데 만나고 싶겠어요? 오늘도 보세요. 섭섭한 마음은 이해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욕은 아니죠. 내가 욕이 하고 싶어서 하니? 네가 이따위로 하니까 욕이 나오는 거 아니니? 제가 처음부터 이랬나요? 다 어머님이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 난리야? 난 정말 궁금해서 물었을 뿐이라고. 몇 번이나 말해야 알아들어? 어머님, 같은 말 계속하는 것도 싫고요. 이제 저 어머님 연락 절대 받지 않을 테니 그런 줄 아시고 다신 저한테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저 역시 어머님께 연락한다거나 찾아가는 일은 없을 겁니다. 뭐? 연락을 하지 마? 네가 지금 그게 시어머니한테 할 말이야? 이 건방진년이 오냐오냐 해줬더니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너 진짜 내가 가만둘 줄 알아? 가만두든 말든 마음대로 하시고 저는 앞으로 그 어떤 연락도 받지 않을 테니 그런 줄 아세요. 그럼 끊을게요. 시모의 막대먹은 언행은 결국 제 입에서 다신 연락하지 말란 말까지 나오게 했고 저는 제가 뱉은 대로 그 뒤론 시모의 연락을 다 무시해버렸습니다. 그 뒤론 시모에게 전화는 물론이고 문자까지 오기 시작하더군요. 정말 대단하단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시모는 문자는 쓰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저에게 욕짓거리를 하기 위해 문자 쓰는 법까지 배웠으니 말이에요. 이 사실들을 남편에게 알릴까 고민도 했지만 그 당시 남편은 시모와 회사 일로 정신이 없던 상태라 남편에게는 비밀로 하고 그저 무시로 일관하며 그 상황을 넘기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삿날이 다가왔고 남편과 상의 끝에 저는 가지 않기로 했어요. 다른 제사도 아닌 시부의 제사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마음에 걸렸던 전 아무래도 음식을 차리지 못할 시모를 대신해 제사 음식을 직접 만들어 남편의 손에 들려보냈고 남편은 저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며 시댁으로 혼자 가게 되었죠. 그렇게 몇 분이나 흘렀을까요? 남편이 시댁에 도착했는지 시모에게서 득달같이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받았고 그 전화로 인해 제가 참 어리석고도 허튼 짓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네가 다른 날도 아닌 오늘 같은 날에도 코빼기도 안 비친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도대체 친정에서 뭘 배웠길래 이딴 행동을 하는 게야? 사돈도 아니? 네가 이따위로 행동하고 있다는 거? 어머니, 제발 좀 그만하세요. 제가 오지 말라고 했다고요. 어머니랑 부딪혀봤자 좋을 거 없어서 제가 오지 말라고 했다고요. 난리도 그런 난리도 없더라고요. 저에게 모진 말들을 서슴없이 뱉어내는 시모와 그런 시모를 말리는 남편. 어머님,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앞으로 어머님 보지 않고 살겠다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도 안 왔다 이거니? 그걸 변명이라고 하는 거야? 변명이 아니라 저는 앞으로 어머님 집엔 발길도 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게 저한테 왜 그렇게까지 하셔서 이런 날 이런 상황까지 만드세요? 저를 탓하지 말고 어머님이 이때껏 저한테 한 행동을 돌아보세요.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충분히 아실 거예요. 시모는 남편의 말도 제 말도 듣지 않고 있더라고요. 옆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말에도 제가 한 말에도 대꾸조차 하지 않은 채 오로지 본인의 말만 쏟아내고 있었으니까요. 한마디로 말이 통하지 않는 상태였어요. 너는 진짜 벌 받을 거다. 암 그렇고 말고. 어떻게 며느리가 하나뿐인 시아비 제사에 안 올 수가 있니? 이딴 음식이나 보내면 끝이야? 누가 이딴 음식 만들어 달라고 했냐? 네가 도대체 우리 집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길래 이딴 식으로 나오냔 말이야? 어머니, 제발 이러지 좀 마세요. 그 사람이 어머니 음식하기 힘들다고 오늘 내내 준비한 거라고요. 그걸 왜 쏟아버리세요? 시모의 고함과 함께 제가 보낸 음식들이 쏟기는 소리가 들려오는가 싶더니 이내 남편의 화내는 소리와 함께 전화가 끊겨버리더군요. 그렇게 끊겨버린 휴대전화를 들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던 것 같아요.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얼마나 했길래 이런 취급과 이런 말들을 들어야 할까? 복잡한 생각들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 단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로써 시모와 저의 인연은 여기서 끝이라는 것이었죠. 저의 마지막 인내심과 마지막 대우는 산산조각 나버렸으니까요. 이윽고 시댁으로 갔던 남편이 엉망이 되어버린 음식을 가지고 돌아와 저를 보며 울더군요. 왜 울어 여보? 아, 진짜 당신한테 너무 미안하다. 기껏 만들어준 음식인데 이렇게 다 엉망이 되어버렸어. 이깟 음식이 뭐라고 울어. 난 괜찮아. 정말 괜찮아. 미안해 정말. 나 때문에 그런 몹쓸 말까지 듣고. 내가 진짜 미안해. 앞으로 내가 더 잘할게. 당신 상처받은 만큼 내가 더 잘할게. 이러면서 우는데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저 괜찮다고 하며 남편을 안아주는 수밖에요. 그날 이후 남편은 시댁에 가는 일은 거의 없었고 시모 역시 저에게 연락이 오지 않더군요. 그렇게 몇 달. 저는 안심하며 나름 평화로운 생활을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저의 그 안일한 마음을 비웃기라도 하듯 아주 대단한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그날도 다른 날과 똑같이 회사를 마치고 들뜬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고 현관으로 다가가는데 그곳엔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더군요. 네, 맞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시모였어요. 시모는 현관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집 앞까지 찾아온 시모를 하는 수 없이 집으로 들이게 되었어요. 밖에서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 정도 말은 해야 하는 거 아니니? 내가 밖에서 몇 시간을 기다린 줄 알아? 몸도 성치 않은 내가 말이다. 저랑 약속하고 온 것도 아니고 아무 말도 없이 불쑥 찾아오신 건 다름 아닌 어머님이세요. 그런데 왜 제가 사과까지 해야 하나요? 이게 사과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세요? 전 아닌데요. 네가 이러니까 내가 널 싫어하는 거야. 아주 사람 질리게 하는 재주가 있구나. 저 어머님이랑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 할 말 있으시면 얼른 하시고 돌아가 주세요. 제 말에 시모는 저를 쏘아보더니 가방 안에서 종이 한 장을 내밀더군요. 이게 뭐예요? 뭐긴 뭐야. 각서다. 거기에 네 도장 좀 찍으렴. 저는 시모가 내민 각서를 살펴봤고 그 내용은 그야말로 가관이었습니다. 신장 이식이라니 지금 저보고 신장 이식 각서에 도장을 찍으란 말인가요? 그래. 다 읽어봤으면 얼른 도장 찍으렴.
도장 찾기 힘들면 지장도 괜찮으니 편한 대로 해. 얼른 찍어. 나도 네 얼굴 계속 보고 있기 싫으니까. 시모가 내민 각서의 내용은 본인의 신장이 더 악화되면 제가 신장 이식을 해줘야만 한다는 것이었어요. 너무 기가 막히니 진짜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소리내 웃던 전 겨우 마음을 진정시키고 시모에게 물었어요. 왜 제가 여기에 도장을 찍어야 해요? 지금은 몰라도 언젠가는 이식이 필요하지 않겠니? 내 아들한텐 절대 못 받고 그럼 남은 사람이 넌데 시집 와서 한 거라곤 하나 없으니 이식이라도 해줘야 하지 않겠어? 아, 그러니까 때가 되면 잔말 말고 신장 이식이나 해내라. 이 뜻이네요? 그래, 다행스럽게 말귀는 잘 알아먹는구나. 제가 왜 당연히 해드린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잘 들으세요. 어머님, 저는 절대로 이식 같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해드릴 생각도 없어요. 그러니 이 각서 가지고 돌아가 주세요. 얼른 찍어. 나는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각서에 네 지장이라도 찍고 갈 거니 그런 줄 알고 얼른 찍으란 말이야. 싫다고 말했잖아요. 이렇게 우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저는 소리를 확 질러버렸고 시모는 그런 저를 잠시 노려보는가 싶더니 이내 웃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내가 너 그럴 줄 알고 다 준비했다. 이렇게 말한 시모는 가방에서 인주를 꺼내더니 제 손을 잡고 강제로 도장을 찍으려고 안간 힘을 쓰더라고요. 정말 그 순간 시모에게 빚진 빚쟁이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싶더군요. 어머님, 이거 왜 이러세요? 이 손 놔주세요. 얼른 찍어라, 얼른. 네가 이렇게 버틴다고 될 일이 아니야. 어머님이야말로 이 손 놔주세요. 저 역시 안간 힘을 쓰며 종이를 피했고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면서 남편이 들어와 모든 광경을 봐버렸어요. 남편은 뭐 하는 짓이냐며 각서를 빼앗아 들었고 내용을 빠르게 읽어내려간 남편이 얼른 각서를 찢어버리더군요. 어머니, 정말 제정신이세요?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이딴 짓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아들, 그런 게 아니라 너도 알다시피 언젠가는 이식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엄마는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서 각서라도 남겨두려고 한 거야. 아무리 시모가 좋게 설명하려고 한들 개소리는 개소리일 뿐 사람 말이 될 수 없었죠. 시모의 말에 화가 더욱 머리끝까지 차오른 남편은 낮은 음성으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저 이제 어머니하고 영 끊겠습니다. 그러니 다시는 찾아오지도 마시고 연락도 하지 마세요. 아마 연락해도 연결이 되지 않을 겁니다. 내일 날 박는 대로 전화번호도 바꿔버릴 거니까요. 남편의 말에 시모는 그게 무슨 말이냐며 난리가 났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죠. 겨우겨우 참고 있던 남편의 화를 결국 터져버리게 한 건 장본인이었으니까요. 아들, 그러지 말고 잘 좀 생각해봐. 내가 너한테 신장 이식을 해달라고 할 수는 없지 않니? 어떤 부모가 자식 장기를 이식받고 싶겠어? 그러면 이 사람은요? 어머니, 이 사람도 누군가에겐 소중한 자식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어머니는 이 사람을 이렇게나 하찮게 여기세요? 왜 이렇게 막대하시냐고요? 나는 그런 게 아니라 저 물건이 도장 찍으라고 해도 안 찍고 버티니까 하는 수 없이 그랬어. 그러니까 애초에 이 사람이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각서에 도장을 찍어야 하냐고요? 그러면 내가 그 힘들다는 투석을 받아야 한다, 이 말이야?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병원에서도 관리만 잘하면 괜찮다고 하고 혹시나 그런 상황이 되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되는 일이잖아요. 왜 이 사람한테 이 난리냐고요? 저는 안 되고 이 사람은 당연히 해줘야 한다는 그런 파렴치한 생각을 버리시란 이 말이에요. 남편의 말에 시모는 대꾸할 말이 없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시모를 아무 말 없이 바라만 보다 이윽고 무거운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다 됐으니까 당장 나가주세요. 다신 찾아오지도 마시고요. 오늘부로 저는 어머니 아들 안 할 겁니다. 그러니 어머니도 아들 없는 셈 치고 잘 사세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그렇게 시모는 남편의 손에 끌려 쫓겨나게 되었고
장작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밖에서 울고 불고 행패를 부리다 집으로 돌아가더군요. 늦은 밤 남편은 저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여보, 미안해. 진작 내가 이렇게 해야 했는데. 연을 끊는다고 결정 내리는 게 쉽지 않더라고. 아니야, 이해해. 지금이라도 그런 결정 내려줘서 난 고마워. 그런데 당신 정말 괜찮겠어? 건강도 좋지 않으신데 걱정되지 않아? 걱정 안 된다고 하면 거짓말이지. 그런데 지금 어머니가 하는 행동은 도를 지나쳐도 너무 지나쳤어. 그래서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러니까 당신은 내 결정, 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 난 지금 당신이 더 걱정이니까. 내가 정말 미안해. 저에게 시모를 대신해 정말 진심으로 저에게 사과를 해주는 남편을 보는데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남편 하나는 잘 골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이후 남편은 정말로 시모와의 연을 끊어버렸어요. 전화번호도 다 바꿔버리고 집도 이사해버렸죠. 하지만 정신도 못 차리고 집착도 강한 시모는 각서를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 회사로 찾아왔고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난동에 저는 결국 회사까지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마침 언니가 하는 가게 일을 배워 창업도 생각하고 있었던 터라 많이 아쉽거나 그러진 않았네요. 하여튼 일을 그만두게 된 저는 언니 가게에 일하며 창업을 준비하게 되었고 남편 역시 마음에는 걸리는 듯 했지만 나름 착실하게 생활하며 잘 지냈어요. 저흰 이렇게 잘 사는데 저희와 연이 모두 끊겨버린 시모는 잘 지내지 못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들리는 소식엔 시모는 여전히 탄수화물을 과할 정도로 섭취하고 짜고 단 것을 즐기는 건 기본이고 커피 믹스도 하루에 2~3잔씩 먹어댔다고 하더라고요. 그 결과 결국 신장투석을 받으러 다니고 있다고요. 우리 회사 앞까지 찾아와 난리를 부릴 시간에 관리했더라면 투석까진 가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가끔 만약을 생각해 보곤 해요. 아주 만약에 시모가 저에게 조금이라도 잘 대해줬더라면 시모가 저에게 인간 대 인간, 여자 대 여자로 조금의 이해심을 베풀어줬더라면 지금쯤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서요. 이식은 뒷문제겠지만 적어도 이식 적합성 검사 정도는 기꺼이 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뭐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이런 생각을 더해봤자 시간 낭비이기에 더는 길게 하지 않긴 했지만요. 요즘 저흰 잘 지내고 있어요. 저에게 소중한 보물이 찾아온 지 5주째 되어가고 있어요. 저희는 이렇게 행복을 느끼며 하루하루 잘 살아가고 있지만 나 홀로 투석하며 힘겹게 지내고 있을 시모를 생각하면 마음이 좋진 않긴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 생각의 끝은 늘 같았어요. 자업자득이라고 말이에요. 임신 후 저희가 가장 많이 주고받는 말은 다름 아닌 이것인데요. 여보, 당신은 내 뱃속에 우리 아기가 딸이었으면 좋겠어, 아들이었으면 좋겠어? 딸! 무조건 딸! 그러다 아들이면 어쩌려고 그래? 아들이어도 괜찮겠지만 이왕이면 당신 닮은 딸이었으면 좋겠어. 너무 예쁠 것 같지 않아? 그런데 왜 엄마 촉이라고 해야 하나? 난 아들 같아, 여보. 아, 정말? 뭐, 아들도 좋아. 딸이든 아들이든 건강하게만 무사히 태어나주면 고마울 것 같아. 당신은? 나도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는데 다만 고생시키지 말고 한 방에 좀 나와줬으면 좋겠어. 물론 건강하게 말이야. 나도. 아가야, 건강만 하려무나? 저렇게 말해놓고 아기 옷이나 용품은 죄다 분홍색으로 사오는 걸 보면 그래도 여전히 딸이 좋은 것 같네요. 어쨌든 출산까지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으니 무사히 건강히만 낳아줬으면 하는 것이 요즘 저희의 바람이랍니다. 이로써 저의 사연은 끝이 났네요. 사연을 쓰기 전까지만 해도 부모와의 연을 끊은 사연을 보내는 것이 맞을까 하는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무리 평범한 사람의 기준에선 이해가 되지 않고 몰상식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연을 끊는다는 건 쉽게 뱉을 말도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처음 남편이 연을 끊겠다고 말했을 땐 저 혼자 남몰래 고민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괜히 저로 인해 모든 것이 이렇게 되어버렸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하지만 시간 흐르고 심으로 인해 불행하고 불안정했던 삶이 점점 안정되고 행복해지니 그때 남편의 결정이 참 고맙더군요. 그래서 저 역시 남편에게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